불안에 대하여. 불안과 무기력. 이 두 가지 감정은 내 인생에서 자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감정이었다. 무기력감. 나의 무기력감은 이 두 가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실패였다. 항상 나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타인의 시선을 잘 의식하는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두려웠다. 나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 무기력감을 얻게 되었다. 한 번의 실패는 견딜만 하지만 실패, 연속적인 실패는 무기력을 가져다 준다. 다행인 건 무기력은 오래된 감정이 아니고 현재 나다운 삶을 살면서 실패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에 벗어나고 있다. 문제는 불안감이다. 나는 항상 불안했다. 불안은 나를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 더 큰 불안이 오게 된다. 이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불안감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 나를 자책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이런 일로 불안해하다니. 스스로 멍청하다고도 생각했다. 불안과 무기력은 나에게 반대되는 감정이었는데, 나는 내 안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무기력을 택한 적도 있었다.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한지. 여러 심리학 서적도 보고 검사도 많이 했다. 혹시나 이 감정의 원인을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우연히 TCI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검사에서 내 불안의 원인을 조금은 찾을 수 있었다. TCI 검사는 기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검사다. 성격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만 기질은 아니다. 타고난 거다. 기질에는 자극추구 기질, 뮤어메피 기질, 사회적 민감성 기질, 인내력 기질로 4가지의 기질이 있다. 나는 기질들이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자극추구 기질이 만점에 가까움과 동시에 뮤어메피 기질도 높았다. 이런 기질에 대해 불쾌한이라고도 표현한다. 나는 자극추구가 높기 때문에 무언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바로 불안이었다. 뮤어메피 기질 중에서도 나는 예기 불안의 점수가 가장 높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엄청 걱정을 한다. 나는 오히려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위로가 되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타고난 기질이라니. 원인을 알고 나니 오히려 불안감이 드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을 평생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불안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조절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다. 노력해도 없앨 수 없지만 노력하면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노력들을 해온 것 같은데 이따금씩 불안은 올라온다. 불안에 대하여 내가 시도해 본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간단하면서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호하는데, 그 방법은 3가지다.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작동되고 그 이후에는 호르몬계가 움직이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3분만 분비되어도 우리 몸에 2시간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호르몬이 오랫동안 분비가 된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리 몸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평소보다 느리게 긴 호흡을 하는 것이다. 5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쉰다. 심호흡은 평소에도 꾸준히 하면 건강에도 좋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 신념을 바꾸는 것이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이 책을 쓰신 박상미 교수님께 의미치료를 배우는 중이다. 박상미 교수님께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저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매번 실수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며,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걱정할 때도 있지만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라고 한다. 이 말씀을 듣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나에게 직접 말해보았다. 또 불안한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나에게 너는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항상 불안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다. 이 한 문장을 내게 얘기해 주었을 뿐인데 어떤 말보다, 그리고 어떤 조언보다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는 불안을 감정이 아닌 이성적 영역에 넣는 것이다. 이 방법은 걱정이 취미세요 라는 책에서 알게 되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적어본다. 그리고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측정해 본다. 총 5단계가 있는데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작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큼, 불가피함으로 나눈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1, 2단계에서는 쉽진 않지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일이다. 가능성이 크거나 불가피하다면 해결 방법에 집중한다. 그 다음은 시간에 따라 나눈다. 현재를 기준으로 먼 일일 수도 있고 임박한 일일 수도 있고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임박한 일은 내가 타격을 많이 입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벌어진 일은 잘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제 가능성을 생각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걱정하기로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불안해하지 말자. 불안은 안개가 잔뜩 껴있는 먹구름 같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간다. 커져 있는 불안 덩어리를 보지 말고 이 3가지 작업을 통해 먹구름을 걷어내고 불안의 작은 씨앗만 찾아내기로 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항상 불안한 사람은 아니니까.